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또 아이디어가 이게 매일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제가 썼던 건데 2018년도에 썼던 글인데 제 블로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어떤 글을 토대로 한번 내용을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목은 십성의 시각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. 이 시각이라는 건 사물과 현상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자세라고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써놨네요. 그렇죠. 어떻게 바라보느냐,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, 십성마다 바라보는 세상의 다른 모습.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살아가면서.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. 일단 무관, 일단 관성이 없으면 정말 보여지는 대로 바라보는 자가 되죠.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성이란 건 가오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만약에 옷이라고 쳐봐요. 옷에 이 브랜드 상표가 다 있잖아요. 근데 그 상표가 만약에 찍혀 있으면 그 가치가 엄청 상승이 되잖아요. 그게 관성이야. 그러니까 똑같은 옷에 그 브랜드 네임이 붙는 순간 가치가 확 올라가는 게 그게 관성이라고요. 근데 무관들은 어떻게 본다? 그 상표 다 떼고 본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샤넬이나 동대문에서 파는 그냥 옷이나 똑같은 면티야.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뭐 무관이라고 해서 명품은 안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그 사람 뒤에 붙어 있는 상표를 다 떼고 본다고요. 그 자리가 주어지는 직이나 자리나 이런 거를 다 떼고 본다고.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하게 되면 중간에 그 직급이 굉장히 많잖아요. 대리, 차장, 부장, 뭐 이사, 전무 뭐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.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상표를 본다고, 상표를. 근데 상표를 띄고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무관들이 그런 눈이 있어. 관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에 현혹되기가 쉬운데 이제 무관이신 분들은 정말 보여지는 대로 보는 거예요. 보여지는 대로. 그 다음에 편관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보기 위한 대로 보는 자라고. 편관은 보기 위한 대로. 일단 편자가 붙으면 일방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. 일방적인 게 있어. 보기 위한 대로.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거지. 다 같이 죽자 이거지. 응? 보기 위한 대로 보는 자. 이 말뜻 이해되시나요? 좋게 얘기해서 신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. 신념이. 자기 신념. 보기 위한 대로 보는 자라는 게 자기 신념이 들어가서 그래. 근데 이 신념이란 게 좋게 말하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 진짜 나쁠 수도 있거든요. 평가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. 죽었다 깨어나기 전까지는 허물 수 없는 것들이 있다. 보통 이제 관성이란 건 비겁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. 관성이 극하는 게 비겁이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도 맞추라 이거지. 보통 관성이란 게 그래요. 그리고 또 이 양간의 평가는 약간 그 면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음간의 평관이란 건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거든요. 그러니까 위축도 많이 돼. 위축도 많이 돼서 일단 그래서 보기 위한 대로 보는 자 평관 그리고 정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란 게 딱 있죠. 그러니까 봐야 하는 대로 보는 거죠. 그렇게 봐야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으니까 그다음 정의는 마음 가는 대로 보는 자라고 했어요. 내 마음 가는 대로. 이건 왜 그러냐면 정의는 기본적으로 나 자신한테 꽂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안에 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이게 뭐 좋게 얘기하면은 자존감이 높다고도 할 수 있고, 근데 자존감이 높다고 다 좋은가요? 그다음에 편인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 먹은 대로 보는 자라고 했어요. 마음 먹은 대로.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니라 마음 먹은 대로.
이 편의는 정서적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왜냐, 편인이니까 내가 아닌 상대방한테 꽂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기로 마음을 먹는 거야. 음, 이해는 안 되지만 상대방이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을 먹는 거죠. 반면에 무인성은 아까 무감과 똑같아요. 그냥 생긴 그대로를 보는 자. 제가 이거 쓸 때 기억나는 게 간단하게 쓰긴 했는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려서 진짜 몇 시간 묵상한 끝에 이렇게 썼던 것 같아. 생긴 그대로를 보는 자. 무인성한테 뭔가 이렇게 형용사가 자꾸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. 형용사가 자꾸 붙으면 안 돼. 음. 제가 요즘에 진짜 무인성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. 제가 요즘에 신축년이 와서 정말 무인성 체험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인성이란 건 그렇거든요.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줄을 이렇게 딱 서 있으면 그냥 내 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. 인성이라는 게. 어차피 기다리면 내 차례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인성이야. 근데 무인성은 어떠냐면 내 차례가 안 와. 분명히 다음이 난데 내 차례를 건너뛴다니까요. 그러니까 식상이 발달해서 내가 쟁취해서 뭐 얻어야 돼.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빠르죠. 새치기가 빠르지. 그리고 뭔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걸 잘한단 말이에요, 인성들이. 왜냐, 남들한테 얻어야 되니까, 생을 받아야 되니까, 똑같은 말이라도 막 포장을 해. 근데 무인성은 아니에요.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가, 있는 그대로 말을 했다가 핀잔을 많이 먹기도 하죠. 다음 상관을 제가 이제 관심 가는 대로 보는 자라고 했어요. 관심 가는 대로. 이 상관한테 가장 정말 힘든 건 그냥 곧대로 하라는 게 가장 힘든 거죠. 상관한테는. 그냥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하라는 게 상관한테는 가장 힘든 거죠. 그러니까 일단 상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관심이 많아. 여기저기. 그러니까 참견의 근원적인 것은 관심에 있거든요. 관심이 있어야 남들 지적도 하고 남들 눈에 뭐 잘못된 게 눈에도 보이고 하죠. 그러니까 상관의 기본은 관심이에요. 관심. 주변에 대한 관심. 변화에 대한 관심. 다음에 식신을 제가 이제 관심 가는 것만 보는 자라고 했습니다. 관심 가는 것만 보는 자. 이 기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. 내 안에. 이것도 음양이 일관과 같죠. 식신도. 일방적이라 그래요. 그래서 내가 관심 가는 거에만, 내가 뭐에 꽂혔어. 그럼 그거를 보는 거예요. 그것만. 굉장한 집중력이죠. 굉장한 집중력이 될 수 있어. 주변 상황, 여건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꽂힌 것에 관심 가는 것만 보는 자가 식신이죠. 다음 무식. 이 무식상이구나. 무식. 이거 상상하는 대로 보는 자. 어, 상상하는 대로 보는 자. 무식상은 뭔가를 해보고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해보는 게 식상이잖아요. 근데 무식상은 안 그래. 왜 이제 악어가 입을 하고 벌리고 기다리듯이 타이밍을 노리는 거예요. 그게 제 입을 벌리고 있다가 타이밍을 봐. 상상력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. 상상력도 뛰어나고. 그리고 일단은 관심 가는 게 없어. 지금 앞에서 식상을 관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변 외부 반응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.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운동장에 이렇게 무식상이 있잖아요. 근데 축구공이 날라와. 그럼 애들이 축구하다 보면은 이제 공을 좀 차주기도 해야 되잖아요. 그냥 쓱 통과. 그게 뭐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게 안 보인다니까? 그러니까 내가 집중해서 뭘 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든지 그 신경이 안 쓰이죠. 이것도 대단한 집중력이 될 수 있어요. 이제 귀문은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대로 보는 자라고 했어요. 이거는 좀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귀문이 좀 잘 빠져들죠. 그 빠져드는 패턴이 있어. 왜 부모님들 보면은 꼭 옛날 얘기할 때 빠져드는 레파토리의 시작점이 있잖아요. 근데 꼭 그런 게 있어. 다음은 이제 내가 목표하는 대로 보는 자, 성재.
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진짜 진실이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질 수도 있죠. 정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려고 하는 게 정제죠.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거, 재성이 답이잖아요. 내가 답을 정해놔. 미리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거예요. 근데 식상으로 맞추는 거는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되는데 이게 식상 없이 정제를 보잖아요. 그러면은 그냥 낄 때 안 낄 때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무식상의 퍼즐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러니까 퍼즐이 안 맞는데 안 맞는 퍼즐인데 억지로 끼워 넣는 거예요. 그 재성에 맞추려고. 그러니까 하다 보면서 방향 전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답에 끼워 맞추는 걸 좀 잘 할 수 있다. 그게 이제 목표하는 대로만 시각이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. 그다음에 이제 편제를 목적하는 대로 보는 자라고 했어요. 이거는 조금 시야가 넓은 거죠. 정제보다는 시야가 더 넓다. 정제는 내가 돈을 갖고 와야 내 거고 내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넣어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, 편제는 남의 주머니에 들어있어도 재성이에요. 내 목적에 의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뭐 합의를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정제와 편제,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예전에 했던 말인데, 편제가 있는 사장님들은 돈을 더 많이 줄 수가 있어요.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으니까 사업에서. 근데 정제가 있는 사장님들은 그 달에 이윤을 봐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칼 같겠죠. 돈을 그렇게 월급을 많이 주기보다는 딱 맞춰서 준다고. 근데 편제가 있으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돈보다 직원들한테 돈을 더 줄 수가 있어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, 그러다가 그 가치를 못하면 금방 잘릴 수가 있죠. 왜냐? 편제라는 것은 다루는 거거든요. 내가 마음대로 세팅하겠다가 편제니까 내가 목적하는 대로 바라보는 거예요. 나의 그 큰 그림에, 정제를 디테일이라고 하고 편제를 이제 뭐 큰 그림이다, 숲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, 나의 그 큰 그림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못 자를 수도 있는 거지. 근데 이제 무죄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웃긴다. 그랬었지만 그에 비해 무죄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는 거예요. 뭐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상황에 맞춰서 뭐 미리 막 뭐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매 순간 열심히 사시는 분이 되죠. 그렇다고 해서 막 이분들이 뭐 목적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. 그건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, 하여튼 흘러가는 대로 좀 본다. 그리고 겁재는 내가 의욕이 나는 대로 보는 사람이에요. 내가 의욕이 나야 돼.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나 뭐 뭔가 승부욕이나 이런 게 생겨야 그게 에너지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의욕이 나잖아요.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해. 그거를 굉장히 자기 스스로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기 싫은 건 또 안 해. 그런 면이 있어요. 그래서 겁재가 있으면 자기가 어, 어떤 일에서 좀 의욕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죠. 그래서 겁재는 좀 재밌는 습성이에요. 하여튼. 그래서 자기 의욕이 나는 대로 바라보게 되죠. 그리고 비견은 버티기죠, 버티기. 겁재와 비견의 차이는, 비견은 버티는 거야, 버티는 거. 내가 의지하는 대로 바라보는 자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같은 현상을 두고도 서로 다른 시각으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.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서 자기 자신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바로 나한테 익숙한 모든 것들을 좀 낯설게 바라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. 이제 새해도 됐고 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.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